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감살기 작성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감살기 작성법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한 감살기를 씀으로 인해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감살기 쓰는 법은 매일 작성하기,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현재 시제로, 현재 시점으로 작성하기, 또 감사한 일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스타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 다음 이제 일기 내용이 깊이가 좀 있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좀 관대해져라.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기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쓰는 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감사하기 작성법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한 점을 기록하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단순히 감사하다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상황이나 대상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친구가 나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감사하다. 멋있는 뷰가 좋은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나누고 몇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참 즐거운 시간이 됨이 감사하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자신의 성취와 강점을 반영하기. 내가 오늘 참 그 어려운 난제들 해결했어. 우리 직장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점을 해결해서 그런 걸 반영. 이건 지금 자아 존중감으로 지난 시간 한 내용을 다시 리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이 받은 것도 없고, 지금 어려워, 힘들어, 이거보다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나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 감사한 순간을 재생산하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순간을 기록한 후에 그 순간을 떠올리는 며 느꼈던 감사한 기쁨을 되새기라. 교수님이 자꾸 얘기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변화 과정을 반복해서 습관화된 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체화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인격체로 훌륭한 인격체로 변화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명상 심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건강에도 좋죠. 그다음에 이제 일상 속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오늘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이게 물론 본인이 자신이 의도해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인연 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커피와의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관대해지기,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한 점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실수했지만은 낙담하지 말고 그로 인한 배울 점이 많았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행이야. 거기까지만 일어난 게 다행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관대해져야 되고 정기적으로 작성. 앞서 얘기한 대로 계속 습관화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변화 발전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기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또는 매주 일정한 시간에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지속적인 작성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더 찾아낼 수도 있겠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이 이것을 감사일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나왔잖아요. 그 앞서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를 했던 내용이지만은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약을 먹는 사람과 이 명상 MBSR을 했던 사람하고의 비교했을 때의 그 그래프가 거의 약물을 복용했는 사람, 또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이 명상을 한 사람과의 결과론적인 수치에 갔을 때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지 않고도 이 명상을 일상화 습관화하게 되면 명상소에 포함되는 게 이제 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명상의 효과를 더 높여주기 위한, 더 고도화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한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한번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숙제다, 의무감이다, 이게 아닙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감사일기의 구체적인 양식, 구체적인 작성 양식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또 감사일기 작성하면서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앞서 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순서를 얘기했다시피, 그러고 또 매일 그 시간이 여유가 되면 매일 쉬기를 위한 팁까지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구체적인 작성 양식부터 주의할 점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양식, 그러니까 뭐 어떤 문구점에 문방구에 가서 아주 예쁜 다이어리를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기록해서 매일 좋은 내용을 적어 놓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소중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예쁜 일기장을 요즘 문방구나 문구점에 가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칼라 표지도 그렇고 하드 카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소프트한데 아주 이쁜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선정은 여러분들 자유의사에 맡기고 날짜를 적고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눈을 뜬 것에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눈을 안 뜨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것도 아주 좋죠. 살아있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너 일어났어? 너 일어났구나. 홍길동이 너 일어났구나. 감사해. 이런 부분, 이건 교수님이 그냥 한번 사례로서 언급한 거고, 날짜 적고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 정도,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것을 습관화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상대를 대하고 어떤 현상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아마 운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운전을 방해보다 갑자기 이 사거리라든지 어떤 모서리에서 이제 그 차량과 만나는 그때에 갑자기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이나 여러분들 첫 마디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 감사하다. 그렇게 놀랐지만 그런 것도 적을 수 있다. 감사했던 3가지가 찾아보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를 이 하루 동안 3가지 기록하여 3가지 어떻게 찾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연상을 해보시면 주무시기 전에 꼭 이 습관을 한번 길러보자. 감사일기를 적고 명상을 한 10분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편안한 수면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교수님은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음 이제 예를 들어놨습니다. 끝에 항상 감사합니다를 넣으라 그랬죠. 끝에. 오늘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에 친구와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이 나한테는 오늘 하루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뭐 이것을 그 앞에 더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 마리아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절대자로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한테도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것을 아침 기도를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었으면 감사하다. 이건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을 긍정적이고 이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예시입니다. 예시.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발표가 잘 끝나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서 강의 시간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잘 여건이 안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 교수님 얼굴이라도 노출시켜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 얼굴을 띄워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발표가 잘 끝나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발표가 잘 끝나서 감사합니다를 꼭 끝에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 책을 읽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 하루 보통 8시간을 주무셔야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여러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잠자는 시간 이외에 여러분들 하루 일과 스케줄을 쭉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연상을 해보시면 아마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뭐 교수님한테 감사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신한테 감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이제 대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감사일을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신도 아주 관대해지고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 표정까지도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플러스해서 명상을 실천하시면서 이 감사일기를 한번 여러분들 머리맡에 아니면 여러분들 책상에 여러분들 서가에 책꽂이에 책장에 이 감사일기 책을 하나 사서 하나씩 이렇게 하루 3가지 정도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적어보는 습관을 일상화하고 생활화 한번 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감사를 작성하면 주의할 점입니다. 주의할 점. 이게 뭐 숙제는 아니라 그러면서 자신을 위한 거라 그랬는데 자꾸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방법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위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으로는 첫 번째로 억지로 쓰지 않는다. 억지로. 여러분들 무슨 일도 그렇잖아요. 일도. 여러분들 일도 하면서 그것을 어떤 의무감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또 즐기면서 하라는 거예요. 즐기면서. 이 강의 듣는 강의도 여러분들 즐기면서 하시라. 그동안 내가 살면서, 저런 교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는데, 저를 통해서 나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내가 뭐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살면서 이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을 한번 스크린 해보세요. 10대 때, 20대, 30, 40, 50, 60, 70 얼마나 순탄치만은 않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을 보냈을 겁니다. 이제 뭐 젊으신 분들 뭐 30대, 30, 40대, 40, 50대, 60, 70대 그 이후에도 뭐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억지로 쓰지 않고 진심으로 느끼는 감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느끼는 감사.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억지로 쓰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또 진심으로 느끼는 감사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을 하기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을 해라.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감정을 내 마음을 그런 거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도 그것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여기까지 인식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이 명상의 단계가 이제 발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아주 훌륭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본인이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 상대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느 제품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전환을 시키면 아주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은 감사일기 작성 시 주의할 점으로 이제 억지로 감사일기를 쓰지 않는다. 첫 번째로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억지로 쓰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하며 강제로 감사 대상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스트레스. 그래서 뭐든지 의무감이나 해야 되는 책임감이 막 이런 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 오온이라는 게 자기 상태에 대해서 나라고 느끼는 순간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괴로움.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지 않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감사 대상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 나는 오늘 나에게 도움을 준 친구에게 감사다.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 놨습니다. 친구한테 감사한데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무슨 도움을 줬고 그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서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 비교하지 않기. 이게 바로 뭡니까? 분별심인데 분별심. 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불평등. 이거는 내 기준에서 내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든지 내보다 더 예쁘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내보다 더 옷을 잘 입는다든지 뭐 어떤 외양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면에 충실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감사의 감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대부분의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나 기준에 본인도 아주 결혼을 해서 예쁜 배우자를 만나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직장이다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더 멋있고 좋아 보이는 거. 또 아니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동차가 나름의 그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가장 적정한 자동차로 구입을 했는데 나가 보니까 더 크고 멋있고 이런 안락한 그런 자동차가 보이고 그걸 친구가 타고 다닌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자신의 수준의 기준에 만족할 줄 알아요. 그게 안분자족입니다. 자기 소위 말해서 분수의 여건에 조건에 만족해야 됩니다. 절대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다, 친구 대면 기피증이다, 이런 내용.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얼마나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살아있으면. 그래서 교수님도 여러분들과 만남 자체가 너무나, 교수님도, 좋은 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직접 대면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에 감사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자. 꼭 이거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괴롭습니다. 비교하면.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일관성.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빈도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해도 똑같다. 그것도 좋습니다. 일관성을 유지를 하는데 빈도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매일 쓰려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갔다 와서 그냥 씻고 그냥 중식 너무나 피곤해서 그럼 그날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유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작성하는 거, 바로 이 얘기죠. 꾸준히 작성하는 거 너무 자주 쓰려 하다 보면 감사의 감정이 희석될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수님 감사일기를 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썼을 때에 더 명상이 여러분들의 습관, 성격, 인격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같은 흐름에 넣어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좀 유지를 해달라. 그런데 이제 감사 너무 하다 보면 감정이 희석될 수 있다. 그런데 교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용으로는 제시를 했지만은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고 부정적인 경험도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운 점이나 성장한 부분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하면 감사의 폭이 넓어지고 더 깊은 성찰이 이루어진다. 부정적인 경험도 포함하기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감사한 일을 공유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좋다. 나 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얘기가 참 좋더라.
나는 공감을 했고 이런 얘기 내 혼자 갖고 있기가 아까워서 자네한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관계를 깊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감사하지 않기 작성에 주의할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비교하지 않기. 요거 특히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일관성 유지하기, 부정적인 경험도 포함하기, 솔직하게 표현하고 감사하는 공유를 통해서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감사일기 작성법의 두 번째 시간에 감사일기 작성에 주의할 점과 감사일기 작성의 서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구체적인 작성 양식 요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